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자, 어제는 우리 지역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바람까지 불면서 빗줄기가 굵어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보면요, 우리 지역 몇몇 곳은요, 태풍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있었어요. 네. 많은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어서 특히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일주일 넘게 오다 보니까 그 지반이 약해진 곳도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 관리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운전할 때 오래된 도로를 갈 때 움푹 패인 곳에 웅덩이가 생겨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웅덩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안개까지 짙게 깔리는 곳도 있다 보니까 안전운전 꼭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만나러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 바로 습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요? 왠지 더 여름만 되면 꿉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다 가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집에 제습기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벌써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여름철 냄새 제거 방법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습기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또 비 오네. 습기 왜 이렇게 많아? 다가오는 장마철 고민, 바로 눅눅하고 쾌쾌한 습기죠. 꿉꿉해. 여름철 완벽한 습기 제거를 위해 먼저 찾은 곳은 가전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제습기 찾았고 일단 종류가 많은데 뭘 봐야 되지? 가격, 성능, 디자인 등 이것저것 비교해봤지만 어느 것이 좋은 제습기인지 도통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어렵네. 뭘 골라야 되지? 여러분은 제습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게 기능이 많은 게 저는 제습이 좀 빨리 되는지 좀 저렴하면서 제습 효과가 뛰어난 걸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제습기를 고르러 왔는데요.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제습기를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한 팁 정도로 한 5가지를 꼭 설명을 드려요. 네. 그럼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습 면적이랑 제습 용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0평방미터로 잡는다면은 100평방미터의 절반인 한 40에서 50 정도의 평방미터를 따져서 제습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팁은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물통에 대한 팁을 제가 꼭 드리는데 하루에 제습기가 24시간 동안 틀어놨을 때 제습을 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기 때문에 근데 물통을 보시면은 19리터, 17리터가 다 담길 수 있는 통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통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물을 비워야 되는 횟수가 줄겠죠. 총이 작으면은 물을 자주 비워야 돼요. 등급이 당연히 높을수록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습 효율을 보시고 그 제습기를 구매하실 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소음이에요. 소리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선풍기 밑둥으로 틀었을 때 정도? 네. 틀었어요? 네. 튼 거예요? 네. 돼요. 요즘 거는 전부 다 저소음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어떤 제품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팁은요? 5번째 팁으로는 부가 기능이에요. 신발을 건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제품 보시면은 의류 건조 키트라고 해서 장롱이나 이런 데 넣어서도 제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신발 건조와 탈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제습기하고 선풍기를 저는 꼭 같이 한번 사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팁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제습기를 잘 골라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효율 등급을 보고 용량 체크해야 되고 면적, 우리 집이 잘 고른 제습기 하나면 여름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꼼꼼히 비교하고 가면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를 관리하는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 필터망입니다. 적게는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물에 씻어서 햇빛에 말려주시면 이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거예요. 2주에 한 번 꼭 기억해 주세요. 습기 제거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팁을 알려주실 선생님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습기를 꼭 구입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셀프로 비용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우선 염화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물 먹는 동물 많이 쓰시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가 염화칼슘이에요. 가루 보이시죠? 흔히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으로 이용해서 저희들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습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프로 자를 곳을 표시해두고 잘라줍니다. 이때 입구는 열어두세요. 누구나 집에는 물티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2장이면 돼요. 2장? 네. 단 2장이면 됩니다. 네, 2장으로. 여름 되고 하니까 좀 많이 꿉꿉해가지고 많이 넣어도 되나요? 네, 많이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1.5kg에 6,000원 정도. 이런 것들로 한 20개, 20개 이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죠? 고무줄로? 네, 고무줄로 위를. 이게 다예요. 이게 끝? 끝! 그래서 해두면, 옷장에 놔두면 이렇게 물이 염화칼슘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물기가 빠지는 거예요. 셀프 제습제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재료는 커피 가루입니다. 제습제로 쓰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 습기를 빨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료로 구할 수가 있고. 커피를 건조시켜 사용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요. 여기에 고체 비누를 곱게 갈아 뿌려주면 향이 더해지겠죠? 옷장에도 저희 이제 커피 필터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실리카겔이나 커피 가루를 필터 용지에 넣고 풀로 딱 붙여주면 탈취와 제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습제가 완성입니다. 커피가루하고 실리카겔을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넣어두셔도 되고요. 신문지가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방충 효과를 해요. 흰 옷에는 마분지를 이용하고요. 이불 틈새에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 넣어두면 좋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염화칼슘 천연 제습제도 옷장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돈 몇천 원으로 쾌적한 옷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네, 이거는 스칸디아 모스라고 하는 북유럽에서 자생하는 천연 이끼예요. 이끼요?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요? 네, 보이시죠? 만지면 토들토들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넣기만 꽃꽂이 하듯이. 습도 조절은 물론 공기 정화도 되니 집 어느 것에 둬도 안성맞춤이겠죠? 이거는 뭐 기한? 이미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한 30년 동안 쓸 수가 있대요. 30년? 네네. 3개월 아니고? 네. 자생 능력이 있어서 빨아들였던 먼지도 스스로 이제 없애버리기도 하고 습기를 빨아 마시기도 내뿜기도 해요. 숯은 공기를 아예 차단시키거나 아주 극소량만 있는 그 환경에서 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나무에 구멍이 생겨요. 이 구멍으로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치즈! 맞습니다. 저는 물기가 많은 부엌에뒀습니다. 깔끔하게 잘 어울리죠? 토스트기에 한번 바짝 구워주세요. 그러면 숯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냄새도 잡고 냉장고 안에 있는 습기도 잡아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홈메이드 제습제.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굵은 소금도 습기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맞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굵은 소금에는 습기 제거와 벌레 퇴치를 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을 좀 오래 쓰다 보면 눅눅해지거든요. 이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한 번씩 돌려서 쓰시면 뽀송뽀송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햇빛이 없는데 이불 어떻게 건져야 되죠? 이불이나 카페트에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이렇게 싹싹싹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맨손으로 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고무장갑이나 아니면 면장갑을 끼고 문질러 주시고 청소기로 흡입해 주시면 좀 뽀송뽀송해집니다. 화장실에 향초를 켜 놓으면은 습기 제거가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향초를 켜게 되면 보통 불빛만 저희들이 집중하게 되는데 향초가 연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습기라든지 냄새를 잡아먹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습기를 잘 고르는 노하우와 또 제습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셀프 제습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올여름은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올여름엔 똑똑하고 알뜰하게 습기 제거에 도전해보세요. 네, 사실 뭐 제습기가 고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 가전제품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네. 어떤 걸 사려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만나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 평방미터 절반 정도의 제습 면적, 그리고 물통 용량, 제습 효율, 소음까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제습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습기도 제습기지만 저는 이 천연 제습제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보니까 뭐 굵은 소금 혹은 뭐 커피가루 이런 것만 있어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이불에서 이불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돌려서 꽂아놓거나 옷을 빨래를 말릴 때 그 사이사이에 또 신문지만 얹으면 또 금방 습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서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굵은 소금이나 뭐 커피가루 사실 뭐 만들면 만들 수가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정성이 필요하죠.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들면 하나 좀 주시나요, 그러면? 거저 같겠다는 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하는 거 봐서 제가 조금 나눠드릴게요. 안 받겠습니다. 혹시 박현 아나운서는요,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데는 좀 가시는 편인가요? 미술관 전시회 그냥 뭐 말만 해도 저랑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 지역에서 가끔 뭐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면 마음에 드는 거 꼭 한번 가보긴 하는데 생각만큼 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부러운 게요.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뭐 시민들도 많이 오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또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안동에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이 동네에 오면 공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예쁜 벽화도 있어요. 소담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있을 건 다 있는 마을?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여기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예쁜 마을 이름이 뭔가요? 여기 아이가 이름 그대로 예끼, 예술인의 끼가 물드는 마을, 우리도 구경 갑니다. 선성수산길이 열리면서 활기를 더하고 있는 예끼 마을. 마을 어귀부터 골목 벽화가 반겨주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생 예술 마을입니다. 우리 예끼 마을은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되고 그 뒤편 산중턱에 우리 주민들이 터를 닦아서 이주한 마을입니다. 이야기 있는 예술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마을의 사람을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갤러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각종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또 사람이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안동호에 묻어두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마을 사람들. 슬픔에 차있던 이 마을을 크리에이터 디렉터가 발견하게 되고 시 공모사업 선정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하는데요. 평범했던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바로 옆집에 공방이며 카페가 생겨난 상황. 무료했던 어르신들의 생활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걸 마을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삭막했어요. 동네 말고 남한 사람들만 살고 이랬는데 요즘 뭐 저걸 개발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동네가 활기를 띠지 뭐예요.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마을도 상당히 풍요로워 보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느 예술마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기존의 건물을 사용했다는 거겠죠. 어서 오세요. 이곳은 한옥갤러리로 탈바꿈한 금민당 갤러리입니다. 조선시대 관아에서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금민당. 예술이 더해지고 나니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치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진가가 아닐까요? 안동의 옛기 마을이라는 곳은 처음 제가 왔는데 되게 마을이 예쁘고 되게 예술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거는 사실 제가 안동에 옛날에도 왔는데 거의 하회마을이나 안동 시내는 제가 와봤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고요. 공간 안에서 되게 마을 분들이라든지 작가분들이 되게 예쁘게 가꿨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다녀간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옛기 마을. 오늘도 젊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째 손님이라기엔 수상쩍어 보이는 이분들. 수많은 짐들과 씨름하는 걸 보니 딱 봐도 예술가 포스가 풍겨오는데요. 네, 저희는 미술 작가들입니다. 옛기 마을이 예술마을로 탈바꿈하면서 전시회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미술협회가 지금 젊은 작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 많이 협소하기 위해서 지방이든 지금 꼭 굳이 안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지역에서도 지금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청년 작가들이죠. 같이 위해서 작품 전람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도 지금 여기에 출품하고 계시고 미술협회 임원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면서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어떤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로 접했던 평면 미술을 비롯해 영상 분야와 설치 미술까지 합세했는데요. 그만큼 눈길 가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저는 신문지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문지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설치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이제 안동 옛기마을 안에서 예술이라는 실이 들어와서 어떤 예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려 50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람회. 선후배가 한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 예술인 사이에선 모임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안동 안에 이 옛기마을이라는 마을이 안동댐에 수복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을이 이렇게 이제 별도로 나와서 이 문화마을, 예술마을로 이렇게 이 탈바꿈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이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이런 안동의 문화마을이나 예술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그 서울 쪽 작가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옛기마을 갤러리 관장님하고 협의 후 저희가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마을에 저희가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유망주 작가에게 창작촌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 다수가 이 레지던시에 통과한 만큼 촉망받는 작가들의 톡톡 튀는 창작품을 미리 만나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보면은 반사 이미지를 가지고서 뒤집어도 그림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좀 특별한 게 그 박준면이라는 배우의 그 앨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이렇게 그 제작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1집 앨범 자켓으로도 나왔고 지금 전시는 처음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특별히 옛기마을의 그 어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시장에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옛기마을 갤러리는 매달 한 번 정도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이번 6월달 전시는 특별 기획전으로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시입니다. 특별 기획전으로 7월 초순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방문하면 좋겠죠? 하지만 옛기마을은 갤러리만 3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도 주제가 다른 전시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작품 감상 계속해봐야죠? 예, 저의 이번 작업 주제는 미싱 링크로서 잃어버린 고리를 뜻합니다. 생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상실된 종으로 존재하였음에도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뜻이고요.
저의 작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제 바닥에 산호사를 설치를 함으로써 관객들이 마치 심해 속에서 거니는 듯한 그러한 마치 심해 속을 걷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품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덧 해질 무렵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옛기 마을의 활기가 돌면서 위로를 받았던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다는데요. 옛기 마을에서 예술인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 뭐 이래 서부 분야에서 1, 2동 분야에서 이래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잘 드십시오. 잠들어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대신 예술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늑한 골목의 풍경과 반짝이는 호수의 물결과 예술의 감성이 있는 이곳. 지금까지 예술의 끼가 넘쳐흐르는 옛기 마을이었습니다. 예술인의 끼가 있는 옛기 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사이 우리 지역 강수 확률 20에서 30% 정도라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행히 내일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보다 또 낮 기온 많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약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이니만큼 항상 작은 우산 하나쯤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기상정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 전선이 지나고 나면요.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한여름 되고요. 이제 7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휴가 글쎄 찾아보니까요. 네네.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를 가야 될지는 고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바다가 아닐까 싶어요. 바다 뭐 하려고요? 바다 가면은 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레포츠라고 하는데 해양 스포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원한 바다로 구경 한번 떠나보시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반기는 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여름바다야 그동안 잘 지냈니? 오늘 지냈어! 포항 바다를 찾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유를 즐기는 홍선미 리포터. 근데 벌써 지친 건 아니죠? 역시 여름에 여름바다지. 근데 심심하다. 언니, 여기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같이 하러 가실래요? 근데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우리 그냥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될 텐데. 아니 한 번만 더 물어보지. 나도 갈래. 무더위와 함께 당신의 무료함까지 싹 날려버릴 특별한 재미.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분명히 근처로 갔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다! 홍선미 리포터를 애타게 했던 아이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딩기 요트를 즐기는 모습, 얼핏 봐도 포스가 남다르죠? 근데 언제부터 그럼 요트 타기 시작했어? 5학년 2학기 때부터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네. 그러면 몇 년 정도 탄 거예요? 2년 좀 넘었어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2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들어서 그게 어디 나가서 은메달을 땄다고요? 충주에 있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취미로 시작한 딩기 요트. 하지만 지금은 대회에서 메달을 딸 만큼 실력을 쌓았는데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주말을 이용해서 요트를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요? 딩기요트를 타면 이게 바다에서 타다 보니까 다른 운동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짝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고.
푸른 바다를 수놓은 요트 행렬. 요즘 포항 영일대에 오시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인데요. 우리 동네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답니다.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어떤 곳이에요?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이제 포항시에서 지원을 하고 포항시 체육회에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동해안이라서 조수 간만의 차도 없고요. 이제 영일만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서 초급 교육을 배우기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최고로 손꼽힐 정도로 이제 좋습니다.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에서는 딩기 요트와 윈드서핑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겼을 때 따르륵 소리가 나지 않게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만 하면 초급반부터 실력에 맞춘 다양한 해양 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달이요? 네. 2달인데 끈을 그냥 쑥쑥쑥쑥 그렇게 하시는데요? 매주 이렇게 코치님들하고 이렇게 이론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범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궁금한 게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사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고. 왜 하는 겁니까? 이 바다의 이 바람을, 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전거를 바다에서 타는 느낌? 아, 자전거를 바다에서 타는 느낌이에요? 네. 누나는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쏙쏙 알아듣겠네요. 일단 요트가 나가려면은 일단 중요한 게 이렇게 핸들 같은 역할을 하는 러더. 이게 러더예요? 그렇죠, 러더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세일, 돛이라고 하죠. 돛. 세일, 돛. 네. 돛을 그렇죠.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 네. 세일. 세일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세일. 네. 세일이고요. 네. 그리고 바람을 받으려면 돛을 당겨줘야 되죠, 그죠? 네. 당겨주려면 줄이 필요해요. 줄, 시트. 시트. 네, 시트.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예. 네, 아시면은 일단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바다로 향하려면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당겨줘야 돼요? 당겨서 바람을 받은 상태로. 네, 그죠. 그리고 러더를 가운데 두시고요. 안전수칙부터 작동법까지 꼼꼼하게 배운 후 바다로 나가보는 홍선미 리포터. 어서와, 딩기 요트는 처음이지? 이게 저같이 초보자들 혼자 타면은 당황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살아남아요? 일단 전부 자켓을 입었잖아요. 라이프 자켓을 다 입었기 때문에 일단 물에 빠져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 계시면은 저희가 다 가서 구조를 해드릴 거거든요. 엔진 없이 작은 돛과 바람의 힘만으로 물살을 가르는 딩기 요트는 무엇보다 바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딩기 요트. 탁 트인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여름바다의 품에 안겨 즐기는 해양 스포츠. 딩기 요트를 적극 추천드려요. 저 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젖었어. 하지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이 느낌! 여러분, 최고로 시원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해양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우는 윈드서핑을 배우는 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보트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진 않지만 한 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되게 시원해요. 여름이라서 좀 덥고 그런데 여기 이런 거 갔다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름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양 스포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배웠기 때문에인 것도 있지만 일단 하고 나면 자기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 거부감도 줄어들고 되게 이제 친근감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되게 좋아요. 무더운 여름 해양 스포츠로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딩기 요트부터 윈드서핑까지 시원한 바닷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즐기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세계로 올여름 풍덩 빠져보지 않으시겠어요?
해양 레포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오, 그래요? 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혹시 박효라 아나운서는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또 체육인이잖아요. 저 윈드서핑도 해봤고 사실 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이런 거 되게 취미로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네. 딩기요트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화면을 보니까 저건 좀 탐이 난다. 올 여름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우리 지역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도 다양한 레저 체험 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올여름도 신나게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문학 동네로 떠나볼까 합니다. 박효라 아나운서는 뭐 책도 뭐 많이 읽으시나요? 뭐 미술 뭐 안 하는 게 없으신 미술관처럼 것 같아서. 책하면 또 제가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전 항상 마음의 네. 양식을 쌓고 있거든요. 이게 살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학생 때만큼은 자주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마음이 좀 허하다 할 때는 책을 한 권씩 좀 읽는 편이에요. 네, 어떤 책인지 끝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화책?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입니다. 소설 혼불의 주 무대죠. 남원의 작은 마을로 떠나봅니다. 걸어가는 길이 시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소설 속 이야기를 따라 떠나는 마을 기행. 문학과 자연이 어울려 숨쉬는 곳. 노봉 혼불 문학마을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난히 하늘빛이 고운 날 남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남원 놀러 왔는데요. 관광 오셨군요. 타시죠. 제가 남원이란 곳을 몇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좀 새롭고 볼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원은 우선 강한루가 중심이 되고 그 밖에 지리산 쪽에 뱀사골, 이게 참 볼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벌써 남원에 대해 자랑하신 게 5가지가 넘어요. 그만큼 남원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관광택시를 한 2년 전인가 교육을 받았어요. 관광택시를 타시면 모든 걸 다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남원 전문가가 추천하는 명소라니 오늘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 사이 남원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여행지 서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TV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역이에요. 와. 소설 혼불의 무대이자 마을의 시작인 서도역. 15년 전 폐역이 되어 북적북적한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기찻길에 추억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해명희 작가님의 그 소설 속에 보면은 그 효원이라고 하는 고향이 저 전라남도 순천 쪽에 순천에서 이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친정도 가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혼불 문학의 그 소설 속에 여기가 관문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철길을 따라 느리게 걸어봅니다. 소설 속 이야기도 사람들의 추억도 모두 보듬고 있는 기찻길. 오늘 이 길에서 추억 하나를 얻어갑니다. 여기는요, 역도 그렇고 철길도 그렇고 정말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적에 수학여행 갈 적에 전날부터 잠을 못 잤죠. 콩닥콩닥. 왜냐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 긴 열차 평생에 그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처음. 서도역을 지나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혼불 문학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종부 3대와
치열하게 생을 살아가는 하층민, 거몽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혼불. 소설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마을에는 소설 혼불과 최명희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도 가봤지만 여기 오니까 다시 한번 이 최명희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소설을 썼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명희 작가님이 혼불이라는 책을 쓰기에까지는 17년간에 걸쳐서 그 12,000장의 원고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혼불이라고 하는 책, 그 혼이라는 글씨가 처음에는 무슨 이런 한문이 없었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했대요. 사람이 혼이 나갔다, 뭐 넋이 나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을 쏟았다, 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열심히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곳곳에 남겨진 혼불의 흔적은 여느 마을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 주는데요. 소설 혼불은 마을에 크나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도역이랑 혼불 문학관을 돌아봤잖아요. 혼불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불이라는 소설이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노봉마을이 그 배경지잖아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청호 저수지고 또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서도역이고 다 그 곳곳에 소설 속의 이야기들이 다 이 마을에 담겨져 있는 곳이다. 소설 속 이야기를 따라 걷는 길. 천천히 마을을 걷다 보니 하늘빛에 한 번, 꽃향기에 또 한 번 반하게 됩니다. 꽃심을 지닌 마을. 마을이 자랑하는 또 다른 명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마을 둘러보니까요.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하늘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동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슬로우빌 혼불입니다. 책에 나왔던 그 음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 이런 걸 가지고 이곳에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을을 찾아온 샛별씨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죠. 오늘 리포터가 하게 될 특별한 체험은요. 네, 나무에 보니까 되게 푸릇푸릇한 게 매실 같거든요. 개복송이라고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저 계량조로 해가지고 자꾸 발달돼갖고 계량조로 만들고 옛날에는 이거 산에 같은 데 가서 개복숭아 있으면 이제 술을 담가서 약채로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숭아가 계량종이고 이게 원래 신토불이? 네, 신토불이죠. 이것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각시복숭아가 바로 이 개복숭아인데요. 초여름이면 마을 길가에 늘어선 개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재미가 쏠쏠하다죠. 아이고 많이 땄네.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씨알도 좋고. 바구니 안 가득 채워온 개복숭아로 효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열매를 따서 효소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죠. 개복숭아 버무려서 여기 담았잖아요. 네. 근데 개복숭아가 좋다고 해서 담긴 했는데 어디에 좋아요? 네, 개복숭아는 당뇨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개복숭아는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먹고요. 1년 정도 기다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일 년 이상 숙성시킨 효소의 맛을 보니 달달하니 맛있다. 자연과 시간이 어우러진 발효 음식들도 마을을 알리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만큼 깊은 향이 나고요.
뭔가 맛도 더 건강한 것 같고 이 시간을 가득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의 맛이 느껴지시죠? 네. 저희의 그 슬로푸드들은 세월이 익어야만이 맛과 향이 납니다. 그럼 이 효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맛볼 수 있네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시면 저희 마을 어머님들이 하는 농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한상. 혼불마을답게 혼불밥상이라 부르고 있죠. 이 여행하면은 또 먹을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한상 가득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혼불 밥상으로 호칭을 하는데 이 깻잎순, 마늘종, 이게 부추, 가지도 지금 이제 열기 시작하고요. 여기 있는 음식 모두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이거든요.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꽉 찬 밥상을 만들었나 봐요. 정성이 듬뿍 담긴 한 끼로 문학마을 기행을 맛있게 마무리합니다. 저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구경 잘 하셨어요? 크고 유명한 곳을 관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가십시다. 타시죠. 네, 감사합니다. 탈게요. 추억과 낭만이 깃든 서도역. 문학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혼불 문학관. 마을에 건강한 먹거리가 담긴 한상이 있는 곳. 여기는 남원 노봉 혼불 문학마을입니다. 네, 혼불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 바로 제 이름과 같은 효원이었잖아요.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소설 혼불 앞서 나왔지만 책이 만들어지는데 17년이 무려 걸렸다고 하니까 어떤 책인지도 궁금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요. 뭐 여름 휴가 뭐 시원한 바다만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만나보신 것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여름 휴가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문학 기행 떠나는 거 참 좋고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들은 것도 참 좋았지만 마지막 그 밥상이 왜 이렇게 탐나던가요? 이제 또 마지막 시간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겠죠. 이용설 아나운서 닭 요리 좋아하죠? 닭 요리 좋아하죠. 오늘 점심에 회사 식당에 닭볶음탕이 나왔어요. 제가 못 먹었는데 정말 지금 순간 화낼 뻔해요. 제가 닭볶음탕 가장 좋아하는데 언제 먹나 했는데 오늘이었군요. 지금이라도 뭔가 대신 먹고 싶은데요. 아니 닭볶음탕 정말 굉장한 집이 있다면서요. 굉장한 집 있죠. 제주도에 가면 이색 닭볶음탕이 있다고 합니다. 미식가인 저희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제주도로 날아가 보시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혼자 먹을 거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혼자 먹어도 함께 먹어도 오랜 그 맛 닭볶음탕. 그 맛의 기술 한 수 배워보실까요?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바다의 정체 맛있는 음식까지 더불어지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자기야 저기 봐봐. 야 참 바다는 언제 봐도 이뻐. 진짜 자기랑 걸어서 너무 좋은 거 알지? 아유 뭐야. 아유 글쎄 그 좋은 거로 더 배고프면 어떡해. 알았어. 아이고 성질 내지 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탁 트인 애월 바다를 마주하며 맛있는 한상이면 사랑꾼 문제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 맛의 기술 다 쟁취하고 싶은 저의 발길이 주방이 아닌 이곳에서 멈췄는데요. 사장님! 네! 거기서 뭐 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그나저나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열면 되는 거였구나. 먼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네. 아니 저희 맛의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냥 야채에 물 주고 있었어요. 손길이 안 닿으면요 야채가 울어요.
진짜 울어요? 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 야채가 어떻게 진짜거든요.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저는요, 야채를 정말 매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또 제가 그걸 만진 걸 또 뜯어다가 먹고 그래요. 아유, 애들 안녕. 안녕. 어젯밤에 약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게 뜯다 보면 벌레가 엄청 많아요. 밑에가 햇볕이 많이 나는 날은 갈증 나잖아요. 제가 물을 자주 줍니다. 소리가 네. 뚝뚝 나죠. 딱딱 끊기는. 네, 네. 오늘 우리 애기들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울지 않고 있어요? 네. 아. 네. 아니 직접 이렇게 기르는 채소를 제가 보니까 더 이렇게 믿음이 가는데 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오늘 어떤 요리 저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사장님? 제가 문어도리탕을 오늘 맛있게 해드릴게요. 사부님의 맛의 기술이 담긴 음식 들어는 보셨나요? 문어 닭볶음탕! 육지와 바다의 보양 음식이 만나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이 음식에 과연 어떤 맛의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우, 저 밥에 말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우, 사장님, 얼른 좀 알려주세요.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아직 못 드시고 우유에다 목욕을 해야 돼요. 일단 목욕부터 시키고요. 아니, 그냥 먹어도 아까 우유를. 아니요, 우유에다 목욕을 해서 깨끗이 네. 잔물을 뽑아내야지 닭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아. 네. 문어 닭볶음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 바로 깨끗하게 씻은 닭을 우유로 한 번 더 씻어주기. 닭 비린내를 싹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닭에 비법의 양념장이 들어가는데요. 야, 이게 이 빨간 거 보니까 그 닭볶음탕이 소스? 들어가는 소스입니다. 핵심 소스? 네. 이게 이 안에 1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넣고 30분을 끓이면 돼요. 문어 닭볶음탕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15가지. 간장, 참기름, 매실, 원액, 물엿 등을 넣어주고 특히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 맛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장의 맛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이 노란색 가루의 정체는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요? 네. 카레예요. 카레요? 네, 카레. 아니, 닭볶음탕에 카레 가루가 왜 들어가요? 냄새도 제거하고 향이 나서 좋습니다. 두 번째 맛의 기술, 카레 가루를 넣으면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닭볶음탕 하면 또 이 매콤한 맛이 생명이죠. 고춧가루와 함께 양념장 자체 파를 넣어 풍미를 확 살리는 것도 사부님만의 노하우. 잘 섞은 재료들을 밀봉해서 냉장고로 직행, 하루간 숙성해서 완성시키는데요. 숙성한 양념장을 닭에 잘 버무려주고 물을 넣은 후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줄 텐데요. 닭볶음탕에 감자 빠질 수가 없죠. 알 좋은 감자는 물에 서너 시간 담갔다가 꺼냈으면 독소 제거에 탁월. 양파와 당근도 깍둑 썰어서 준비하신 후에 먼저 넣은 닭고기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한 소끔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어가 등판할 차례. 그 역시 평범하지 않은데요. 자, 문어를 품은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문어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이 집만의 비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죠. 문어는 우선 물을 우려낸 육수에 데쳐주는데요. 딱 7, 8분 정도만 데치는 것이 포인트. 물을 먼저 자박자박 끓이다가 문어를 넣으면은 거기에 육수물이 문어에 배가지고 문어도 약간 상큼한 향이 납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그렇군요. 이렇게만 끓여도 먹음직스러운 닭볶음탕. 여기에 파와 부추를 넉넉히 넣어주고 버섯과 고추를 곁들여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친 문어를 넣어주면 문어 닭볶음탕 완성! 먹기 전부터 이미 만족지수 200% 아닌가요? 와, 진짜 문어가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아니 근데 닭볶음탕에 문어 말고도 이 부추 들어간 것도 처음 봐요, 저는. 제가 직접 키우기 때문에 또 넣고 여름에는 또 열을 식혀주고 또 부추는 우리 몸에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좋기 때문에 문어와 닭과 부추가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제가 진짜 그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의학과도 친숙하고요. 아, 저한테 딱 맞는 요리입니다.
문어의 맛있는 변신 문어 닭볶음탕. 콜레스테롤, 피로회복 등에 좋은 문어는요, 부추와 궁합이 좋아서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 문어 그냥 만졌을 뿐인데 되게 탱탱해요. 탱글탱글탱글. 어서 먹어주세요. 아직 안 씹었어요. 아직 안 씹었어요? 아, 되게 쫀득쫀득한 게 잘 삼켰네. 이게 담백함을 매콤함이 싹 한번 또 안아주니까 씹을수록 담백한 것 같아요. 푹 삶아버리면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7분 삶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었네. 엄격한 조리 시간과 맛의 비율, 많은 경험과 고민에서 나온 맛의 기술로 탄생한 문어 닭볶음탕. 매워서 눈물이 나고 배가 불러 그만 먹고 싶어도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기막힌 요리입니다. 야, 여러분 닭다리 이거 보세요. 실하다. 야, 매달.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야, 금메달. 예. 야, 이거 역시 놓칠 수가 없죠. 양념이 푹 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밥을 쓱쓱 비벼 먹는 이 맛. 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를 별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당 요리 인정입니다. 자, 오늘의 맛의 기술 첫 번째는요, 우유로 비린내를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맛의 기술은요, 카레가루로 감칠맛을 잡아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맛의 기술, 문어와 무는 몇 분간 삶아야 되나요? 한 7, 8분 정도 삶으면 되죠. 닭볶음탕과 같은 조리법에서 매운맛을 덜어내고 굴소스로 양념을 하면 단짠의 지존 안동찜닭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준비하세요. 시원해. 간단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맛의 기술이 만든 닭볶음탕.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네, 사실 저도 닭볶음탕을 가끔씩 만들어 먹거든요. 네. 근데 문어를 올리는 건 처음 봤는데 사실 해산물 하면은 우리 여수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를 올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항에서 갓 잡으면 돌문어도 유명하거든요. 네. 이 문어 살짝 데쳐가지고 같이 얹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전복도 요즘 좋으니까 함께 넣어보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더운 여름 우리 건강 챙겨야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맛있는 음식으로 올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앙상블 여수가 7월 8일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수 예울마루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아리랑 환상곡 등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누구나 편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순천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가족 맺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유선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양희망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는 7월 16일이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광양희망도서관 배움교실에서 진행되는데요. TV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퍼펙트 베이비를 제작하고 부모라면 그들처럼 아이의 자존감 등으로 저서를 낸 김민태 PD와 함께 육아 불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북스타트 특강이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광양희망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흥구는 이번 주 목요일 7월 5일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